현재 일본 당국이 삼성전자 도쿄 지사를 비롯해서 도쿄에 위치한 한국 대사관도 압류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시선집중은 조선일보를 인용한 방송에서 일본 자민당에서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로 미쓰비시의 자산을 압류하는 한국 내 움직임에 대항해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 도쿄 지사의 자산을 압류하고 한국 대사관도 압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일본은 그야말로 최악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삼성전자는 위의 사항과 아무 관계도 없는 데다가 일본의 한국 대사관은 치외 법권으로 일본 법원에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곳인데 일본의 가장 큰 정당에서 이런 논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일본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런 황당한 논의가 실제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민당은 작년에 한국대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정당이며 오래전부터 삼성을 노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출 규제는 작년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일본 자민당 고위급 임원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한국의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 공급을 막아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중심인 삼성을 무력화시키자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한 구상은 수년간 일본의 자민당 우익파 의원들이 언급해왔었고 실제 작년에 실행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반도체 주요 물자 수출을 막았더라도 한국이 예상과는 다르게 선방했고 일본이 오히려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강제징용 이슈와 결부해서 삼성을 공격의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의 제1기업인 삼성의 도쿄 지사를 압류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한국에 이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 해서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을 무력화시켜 보겠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일본에서 이러한 조치가 실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스가 내각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압박한다면 일본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스가 내각은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철회하라고 총리가 되자마자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스가 총리는 동남아 순방 중입니다만 한국만큼은 강제징용 판결이 해결되기 전엔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즉 스가 내각에서 가장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외교 현안 중 하나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것이고 이는 스가 내각에서 아베 총리가 마무리 못한 강제징용 판결건을 해결해 보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 압류를 비롯해서 주일 한국 대사관의 압류까지 언급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급한 게 아니냐는 것이죠. 스가 총리의 자녀 임기는 1년 남짓인데 그 안에 어떠한 성과를 내야 하므로 더욱 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막 총리가 되었을 때보다 현재 12%가량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좋지 않습니다. 주요한 원인은 일본 학술회의 회원 임명 거부권으로 정부를 비판한 회원 6명은 임명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아베보다는 공정한 총리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그 밥의 그나물이라는 실망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지지율 하락을 회복할 재료를 한국 때리기를 통해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온 것이죠. 1차적으로는 강제징용 판결을 하지 않으면 아예 한국에는 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다가 이제는 한국 내 일본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삼성전자 도쿄지사 압류에 맞불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단순히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철회하라는 으름장에 불과하다며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일대사관 압류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도쿄 소재의 주일대사관을 실제 압류하게 된다면 한국은 일본 대사관을 공식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또한 주일대사관은 일본에 있더라도 국제법상에서 한국 땅과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양국이 단교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일본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한국은 알아서 처리하라는 일종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의견으로 미국 흉내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7월 코로나 백신 등을 해킹하는 동시에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에 대항하여 텍사스 중국 총영사관 철수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물자 반출 등을 이유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자행한 일본이 한국 대사관 압류를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자신들도 안보를 위협하는 한국에 일종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국제법상 한국의 대사관은 압류할 수가 없고 정식 절차에 의해 철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의 강제징용 및 소녀상 등 역사 문제에 관련해 초강경 대응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오히려 일본의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새롭게 내각을 꾸린 스가 총리가 매우 조급하다는 것이 이 와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관해서 스가 내각의 외교부가 독일 외교장관의 소녀상 철구를 요구한 자체를 보자면 매우 조급해서 지금까지 조용하게 소녀상 문제를 처리했던 일본과는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였고 결국 이것이 문제가 돼 독일 사회 전반에 소녀상이 알려져
결국 소녀상을 보호하게 된 역풍을 맞게 된 상황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스가 총리는 지지율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중의원을 해산해서 정식 총리가 되던지 아니면 차기 총리 선거까지 어떻게든 자신의 치적을 짧은 기간에 쌓아야 한다는 압박이 매우 큽니다. 한때 스가는 단순히 차기 총리의 연결고리 역할만 하다가 그대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 스가 총리의 행보를 보면 차기 총리에 대한 야망이 적지 않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 방역 실패나 무너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전반에 깊게 관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동남아까지 순방하면서 외교 치적에도 열을 올리며 매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 총리는 여러가지 행정을 아베 내각에 비해서 거의 초고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아베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 스가는 올해 안으로 방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국 어민단체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데다가 주변국인 한국을 비롯해 각종 환경단체가 나서는 등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관련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정책 가운데 나오는 각종 부작용을 한국으로 잠재워 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 내각 특성상 더욱더 이런 정책을 제멋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베 때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이렇게 강경 정책을 남발해서 잘 되지 않으면 차기 총리에서 조용히 물러나 다시 일본 내각에 편입되고 이것이 성공하면 총리를 이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베가 다시 차기 총리 선거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오늘자로 퇴임 이후 야스쿠니 신사에 두 번째 등장해서 참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여전히 우익으로 구성된 일본 정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과시하는 동시에 차기 총리에도 등장할 수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과 같이 잠시 2선에 빠져 있으면서 상황 정치를 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1선에 등장하는 것이며 그동안 스가 총리는 아베가 하기 껄끄러웠던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본래 한국과의 이슈에서 아베는 좀 더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각종 무대에서 본의 아니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1대1 회담을 갖기도 하면서 차마 한국에 더 이상은 일부 강경한 정책을 진행하기가 곤란해졌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은 온갖 스캔들로 일본 내부에서 시달리니 잠시 뒤로 빠졌다가 다시 등장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에 관해 아베가 푸틴을 많이 연구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차기 총리는 몰라도 최소한 일본 내각에서 일정 위치를 유지하면서 주요 정책에 관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 가운데 아베가 즐겨하던 한국 때리기는 단골로 등장하면서 우익 세력 지지를 유지할 것입니다. 스가 총리 역시 아베가 야스쿠니를 참배하고 나서 자신도 공물을 야스쿠니 신사에 보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이는 아베와 스가 총리의 개인적인 차원의 참배라고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자민당 우익 정권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스가 총리도 아베와 같은 노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연일 강경책을 펴며 외교적인 악화일로를 걷는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대사관 압류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만 일본 당국이 그런 일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나 자민당 관련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혹여 한국 기업 등의 피해가 오지 않나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